안녕하세요. 오늘은 꿀벌 살충제 피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살충제 피해가 심각하죠, 그죠? 예, 뭐 서양종, 동양종 뭐 구분 없이 피해가 심각하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꿀벌의 살충제 피해가 왜 저게냐면 꽃가루를 옮기는 곤충, 새 이게 사라지면은 세계 경제 손실 최대 164조 원 연간.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이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농산물 식품, 농식품 생산에 아주 끼치는 경제가 막대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최대 164조 원. 그래서 이게 다 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도 연간 약 5조 3,500억 원의 경제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이제 자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과 환경청 그리고 영국 랜딩 대학교 연구팀은 최근에 사람과 자연 이 저널에 이게 지금 이 말개자 꽃가루를 매게 해주는 감소 저기가 상당히 경제적인 위협 앞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유엔 식량국에서도 그런 저기가 나와 있죠, 많이. 그래서 보면은 조금 더 살펴보면 사과의 경우 꽃가루 바지 동물 의존성이 약 40에서 90%예요. 그런데 가격 탄력성으로 비춰봐도 41%나 41에서 98% 정도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그죠? 그죠? 대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나 이런 것도 그렇고 코코아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죠. 다 그렇고 모든 게 다 영향을 끼친다 이거죠. 막대하죠. 그래서 보면은 살충제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꽃가루 손실액이 1,350억 달러.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얘기 추정치가 아니고. 그리고 한국 살충제 피해 우려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면은 일부 약품은 친환경 농약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친환경 농약 이런 걸 살충제 이런 걸 구분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일정 저기가 농약 성분이 들어가면 친환경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무조건 사용 금지를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소량의 저기만 들어가 있고 많이 안 들어가 일정 비율만 안 들어가 있으면 친환경적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참 법이 묘한 거죠, 그죠? 친환경 자꾸 하는데 친환경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꿀이나 저기 하는데 검사 품목에 농약 잔류 저기를 물론 검사에서는 따져야 되죠. 근데 일정 비율이 높으면은 이상 가면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데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그런 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꿀의 저기가 항상 일정량의 농약에 잔존한다는 얘기죠. 농약을 사용하는 한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걸 왜 그러냐면은 일정량 이상 잔존하면 벌은 생존할 수 없어요. 죽어요. 벌에 먹이니까. 벌에 먹이니까 잔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허용한다 그 얘기죠. 유럽에서는 왜? 어쩔 수 없으니까. 벌이 안 주고 저기 하니까 벌한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거 있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중앙일보 2022년 4월 2일자 기사를 요약한 거예요. 이 내용이 이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죠, 그죠? 그래서 GDP 0.29% 감소가 예상된다. 살충제로 인해서. 그래서 한국은 단위 면적당 살충제 사용량이 많은 편이어서 작물 수입으로 인한 손실과
더불어 국내 작물의 피해도 고려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살충제 피해로 인해서 손실의 규모는 세계 4위. 그리고 GDP 감소 비율에서도 세계 4위를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연구를 한 게 지금 현재 뭔 적이냐면은 2014년도보다 18년도가 더 문제가 센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예전엔 뭐 헬기로다가 이렇게 농약을 쳐서 그나마 좀 덜한데 요새는 이제 시골 어디 가나 농촌에 가면 드론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 드론 방제를 할 때에 농약이 일반 우리가 등에 쥐고 다니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무기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농약 할 때 그거는 규정을 지키거든요. 근데 드론으로 농약 살포를 할 때는 그거 몇 배를 농약 이 비율을 더 높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약제 효과가 없으니까. 이걸 사용했을 때는 같은 단위 면적당 오히려 농약 살포액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드론 방제를 할 때. 그렇다면은 이 비율이 높아지니까 자꾸 잔존하는 저기도 길어지고 반감기도 길어지고 또 집적적인 영향도 받고 자꾸 그러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건 거죠. 우리 저기에서 연구한 자료예요, 이게. 네오니코티노이드란 농약계 저기가 있는데,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이게 뭔 얘기냐면은 자꾸 잔존하는 거예요. 누적되는 거죠. 이게 반감기 없이 자꾸 누적되는 거. 우리 4대강 주변에 자꾸 이게 많이 검출되고 있다. 이게 이 약제를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 완전히 퇴출시켰어요. 못 쓰게 해요. 강제로 법으로 규제를 해서 못 쓰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게 농약 저기에 요게 이 작게 들어있다고 해서 그걸 친환경 농약이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오니코티노이드 계 이 저기가 4대강 저기가 많이 누적돼 있다는 거. 그게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이 저기를 조사한 게 이따 자료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게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진은 22년도 4월, 8월, 12월 연간 3차례 4대강 수계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어디서? 130곳 하천수 퇴적물 저기에서 어류 하천 저기에서 물하고 퇴적물이 쌓이잖아. 그죠? 거기에 하고 이 고기를 잡아서 채취해가지고 88종 미관리 오염물질 검출 여부를 들여다봤는데 모니터링 지점은 한강 40곳, 낙동강 39곳, 금강 33곳, 영산강 18 이런 저기로도 합해수 처리 시설 저기를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많이 누적돼 있다. 누적돼 있고 문제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결국은 4대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산물에 포함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벌들이 사라지게 돼요. 병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 벌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초 식물이나 기초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이 고기나 이런 걸 먹었을 때에 아니면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었을 때 인간은 또 어떻게 되냐? 사람도 역시 자꾸 몸속에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경 활성 살충제거든요. 이게 담배가 들어있는 니코틴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태우는 저기 같은 거죠. 우리가 담배를 태우면 어떤 저기가 생겨요? 폐병이 걸리고 암을 유발하고 이런 저기죠. 그죠? 니코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를 공격해서 하충을 빨리 죽이는 그런 살충제거든요. 사실은 이건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 이미 퇴출된 거예요. 못 쓰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100% 못 쓰게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걸 쓰고 있다 그 얘기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약 저기 성분 저기 표를 보면은 이게 이 명칭이 들어있어요.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게, 예, 이게 살충제에 이게 들어있어요. 뭐 친환경 농약이라 해도 들어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완전 우리나라 퇴출시켜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다는 그 얘기죠. 예, 그래서 2000년대 초반 꿀벌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이 나면서 유럽, 미국에서는 이미 이걸 못 쓰게 법으로 제한해 오고 있다는 얘기죠. EU 같은 경우엔 뭐 이거는 뭐 살충제 3종 저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 그 얘기죠. 예, 그런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저기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게, 예, 그래서 꿀벌 떼 죽음의 원인이 오늘은 보긴 어렵다 하고는 있는데, 예, 정부에서는 공식 입장으로는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왜 저기 금지시켰을까요? 그래서 농지청에서는 지난 22년 6월 자료를 내고 이 농약 저기 연관성 조사를 직접 했는데 상관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하고 반박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는 왜 그걸 금지시켰을까요? 한번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 거기는 했을까요? 상관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들 바보일까요? 아니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내놨다는 거. 예. 전문가들은 아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죠. 예. 전문가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덕한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보고서에 적힌 네오니코티노이드 이 계열 물질을 검출량 자체는 극소량의 극소량 수준이다 하면서 이것도 소개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은 외국에서는 그걸 못 쓰게 할까요? 예. 그러니까 임명을 요구한 한 환경 생태학과 교수는 이게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물질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꿀벌에게도 독성이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연간 사용량을 규제하고 있진 않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사용량 자체를 줄여가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정부 정책상 이건 정치 논리로만 따지고 있거든요. 정부나 이런 데서는 농진청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논리로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환경생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익명을 요구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하고 있다. 영향을 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부 학계나 이런 데서는 글쎄요. 뭐 나중에 뭐 공천이라도 하나 받을까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가슴 아픈 얘기네요. 그죠? 예,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연구진은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는 꿀벌의 군집 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맞는 얘기예요. 예. 더 연구하고 추적해야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외국 사례는 분명히 밝혀놨으니까. 예. 그래서 또 박홍배 의원 같은 경우는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농약 성분들이 4대강에서도 검출됐지만 현재는 용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사용량에 대한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 살충제가 보면 전부 다 이제 특징은 80년대 초에 개발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129개 사용하고 있는데 예. 살충제 판매 1위예요. 전 세계에서. 예. 그리고 종류는 이 아미다클 로프리드 이런 그런 적인데 혀가 꼬부라지네 자꾸. 그런데 이게 씨앗 풀면에 살충제를 묻혀 파종하거나 물에 살충제를 섞어서 분무하는 거예요. 작용 원리는. 그래서 살충제 성분이 곤충 중추 신경계에서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클린 수용체에 결합이 돼가지고 영향을 준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외국에서는 이런 연구 발표를 하고서 그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 뭐 그 이 상관관계를 뭐 명확하게 뭐 명쾌하게 그 저기를 못해서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고. 정치 논리로만 자꾸 따지니까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신경계 그 이 작용을 그 이 작용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꿀벌이 춤을 춰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요. 예,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농약 피해로 인해서 의사 전달 춤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예, 캘리포니아대 곤충 그 사회적 학습 증거, 인간 언어 발달처럼 어려서 제때 배워야 활용이 가능한데 이게 신경계에 작용을 하면은 이런 거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우리 그 쉽게 얘기하면은 농아나 이런 아니면 뭐 그 이 저기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그 어린 저기들이 문제가 생기지 그죠? 뇌병변이나 이런 저기가 되면은 그 팔다리를 제대로 저기를 못 쓰고 그런 결과 신경계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니의 연구팀 이런 저기를 보면은 복잡한 일련의 행동으로 된 팔자춤을 학습을 배우지 못 배우고 한다는 얘기죠. 제대로 전달도 못하고 이건 이미 사이언스지나 이런 데 발표가 된 얘기예요. 예, 그랬는데 이게 그 저기 뭐야 그 이런 그 성분의 농약이 그 저기 되면 신경계 전달 저기가 파괴되니까 그래서 팔자춤이 그 다르게 추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봉군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이런 춤이나 이런 거는 경험 많은 벌 예, 저기 그 이 자꾸 그 뭐야 그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는데 노련한 그 이 선배들이죠. 선배들로부터 후배들이 배우는 건데 벌들이 살아봐야 50일밖에 못 살아요. 저 유밀기에는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후손한테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또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그러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먹이 활동이 줄어들고 비축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도태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건 거죠. 이 그 농약 성분에 저기가 되면 누적이 생기면 이런 꿀벌의 춤을 제대로 못 춘다. 그 전달도 못하고 그런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춤이에요. 이런 춤을 자꾸 물려서 대대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병들어서 죽는 거고, 즉 쉽게 얘기해서 뭐 제가 그 어린 저기들한테 그 소아마비나 이런 걸 언급한다면은 좀 뭐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꿀벌에 소아마비 환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거죠. 이런 춤도 제대로 못 추는 거고, 이상한 춤으로 되는 거고, 본인의 의사는 분명히 팔자춤이나 이런 걸 제대로 춘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신경계에서는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럼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멀쩡하던 벌들도, 뭐야, 저거 이상한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저기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진청이나 뭐 정부 저기에서는 문제가 없다.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이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그거를 추적하고 이렇게 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1년, 2년 이렇게 하고서 상관관계 없다. 글쎄요, 그게 맞을까요? 예,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 이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하고 벌을 키우고 있는 사육 농가하고 정부에서는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정치 논리로 따져보면은, 예, 어느 게 내 편이 많은가, 이거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투표권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이걸 먼저 정치 논리로 풀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꿀벌 사육 농가보다는 농사를 짓는 그 재배 농가가 훨씬 많다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는 나오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걸 현명하게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 풀고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저기는 그렇죠.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집신 장사하고 예, 우산 장사. 이 아들을 큰 아들은 집신 장사,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한다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걱정을 해줘야 될까요? 바로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해결책이 어떤 게 있으면 좋겠나 이거는 글쎄요. 이게 현명하게 정치 논리로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 이거죠. 예. 공생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농가에서 이 공생의 길을 찾기는 좀 어렵죠. 좀 머리 좋고 높은 데 계신 분들이 좀 함께 연구하고 함께 앉아서 대화하고 이렇게 풀어나가야겠죠. 그러면은 외국 사례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안 풀었을까요? 제가 볼 땐 풀었으리라고 봐요. 풀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농사 짓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농산물 먹어요. 예? 인체에 해로운 농산물이 축적되는 거, 이거를 설득을 시켰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또 하나,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의 농약을 빨리 연구 개발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근데 그거 할 생각은 안 하고, 당장, 예, 내 투표수가 내가 저기 하고 있는, 나한테 표를 주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 갖고 따진다면 답은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꿀벌의 역사를 보면은 그냥 재미로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서양 양봉은 얼마 안 됐어요. 1918년도에 들어왔어요. 이제 한 110년 조금 넘은 거죠. 그죠? 예. 누가 언제 들어왔느냐? 저기 천주교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예. 키켈텐? 예. 이름도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독일 신부가 들어왔어요.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저기 누구예요? 마지막 왕 거기서 이제 저기 했는데 이 기록이 있어요. 양봉 요지 원본이라는 게 사육 기술이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양봉 요지가 베네딕토 외관 수도원에 소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봉 벌이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110년? 예, 그 정도에 불과해요.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지금 이제 사육 농가의 대세로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뭔 얘기냐면은, 사육 기술을 빨리 받아들인 거죠. 아니, 빨리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미 양봉 사육 기술이 이미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걸 그대로 들여왔으니까, 예, 들어왔으니까 빨리 정착이 되고 그랬던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토종 벌은 아직도 옛날, 예, 3, 4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육 기술이 같다. 제가 왜 이걸 올렸느냐 하면은 좀 우리도 좀 배워야 할 저기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걸 내용을 간단하게 올렸어요. 양봉 농가에서는 이런 걸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토종벌 사육 농가에서는 좀 그래요. 그래서 좀 한번 우리도 참고로 왜 고정관념 틀을 깨야 하는가 하는 거를 좀 언급하고 싶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보면 서울대 수의학과 4년간을 추적을 했어요. 이거를 앞서 얘기했던 걸 이렇게 서울대 수의학과에서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4대강 4년간에 저기에서 조사를 아주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서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 김대영 교수 연구팀 양봉농협하고 이런 걸 잘 해가지고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왔어요. 농약 피해도 피해지만은 금원여왕 벌방 바이러스라든가 날개 불구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건 이제 주로 이건 지금 현재 토종벌에도 저기가 되고 있고 그래요. 이스라엘 급성 마비증 이런 것도 저기고 일부 저기는 주로 양봉 저기로다가 많이 주로 연구를 한 바람에 그쪽 저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24년 10월 23일 날 발표된 자료예요, 이게. 예, 그랬는데
여러 가지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죠. 그죠? 예, 뭐,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연구팀이 수집된 그 저기는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조사를 했어요. 예, 사이트가 있어요. 웹페이지. 제가 요거 이제 그 웹페이지를 정리해서 올린 건데, 그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뭐 대전에 있는 정영기 박사죠. 그죠? 예. 예, 사진. 제가 이분하고는 TV에 뭐 한 2번 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저희 공장에 2번인가 와서 촬영을 해간 그런 거 저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대학 꿀벌 수의학회 그 저기서 작년 25년도부터인가요? 이거 이제 그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치료라든가 발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보조 자격의 농가가 선정되어 있어요. 근데 양봉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그래요. 저도 신청을 한번 했었는데 안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전에는 그 꿀벌 수의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양성을 했어요. 양성을 해가지고 각 이 저기 시도별로다가 배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사육농가를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 아직은 양봉 그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낭충봉합 부패병 이런 것도 지금 일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싶은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또 하나 전자파 이런 건 뭐 한번 읽어주면 좋아요. 예, 전자파. 예, 방송사 저기에서 포지 전자파 테스트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TV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휴대폰이 없는 곳에서는 벌들이 요게 이 시험지예요. 여기 이제 꿀도 이렇게 해가지고 벌들이 할 수 있게끔 대들게 이렇게 유도했는데 휴대폰으로 이게 네 군데 이렇게 켜놓으면 벌이 다 도망가고 안 되더래요. 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파가 실질적으로 벌한테 끼치는 영향이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고압선 미터라든가 예, 또는 뭐죠 송신탑 이런 그 주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벌이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파업 꿀벌은 이렇게 방송 저기서 나온 거예요. 요게 예, 무지원 뭐 이런 방송에 저기 된 거예요. KBS 스폰지죠, 스폰지. 2008년도 9월 15일 날 방송분이에요, 요게. 예, 스폰지에 휴대폰을 싫어한다. 예, 그게 파이낸스 투데이 저기에 나와 있어요. 출처. 이런 걸 테스트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방송에 그대로 테스트하는 거를 그대로 방송분 내보냈어요. 예, 내보내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예, 그런 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우리 KBS 들어가서 이거 유튜브나 이런데 아마 올라온 거 있을 거예요.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전자파가 그리고 이제 고압 송전탄 피해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근데 이 피해나 이거를 실질적으로 시험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발표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다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송신탑이라든가 고압적이 그러잖아. 뭐 고압전선 지나가는 게 뭐 우리 마을로 못 지나가게 해라 하고 데모도 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거 다 보상하라고 정치적으로 고라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자꾸 묻어두고 넘어가고 그러는 건데 예,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송전탑 200m 떨어진 거리에서도 EMF가 거의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영향이 간다. 그 얘기죠. 이것도 중앙일보에 발표된 자료예요. 이게 언제냐면 23년 5월 17일자 중앙일보에 발표된 자료예요. 실질적으로 자기장이 꿀벌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방해한다. 이 연구 결과가 사이언스 어드밴시즈 저기에 전날에 발표가 된 자료예요. 예. 근데 이걸 적용해 놓으면은 고라파져요. 왜? 소송 걸을 거니까 꿀벌 사육 농가가
예,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돼요. 하지만 이런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봉장 선정하는 저기에서도 이걸 좀 다룬 적이 있는데, 예, 왜냐하면 좀 될 수 있으면 고압전선이나 이런 거 일정 거리 좀 벗어나서 해라. 요새는 휴대전화 송신탑 있잖아. 세워놓은 거. 거기서 좀 떨어진 데다 벌을 키워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태양광 하는 거. 예, 그런 거 설치 많이 했는데 그것도 좀 떨어진 데서 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영향이 가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정 거리 좀 떨어진 데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하는 거를, 이런 자료, 중앙일보 자료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혹시 보상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근거 자료로 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연구 자료예요, 이게. 예. EMF 테스트 결과예요, 이게. 고압적인 송전탑, 이런 거. 예. 이건 없는 데서는 벌들이 이렇게, 꽃을 많이 방문하는데, 이거 있는 데는 벌들이 잘 안 간다, 이거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사진 해서 찍은 거죠. 그죠? EMP 온 시켰을 땐 이런 게 이제 결과가 나오고 없을 때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방문 저기도 틀리다고 얘기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12시인데도 12시경이면 벌들이 이렇게 많이 저기 하는데 얘네는 기준치 이하 저기를 되잖아요. 그죠? 푹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전자파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자기장과 전자파는 뭐냐 이런 걸 좀 한번 알아두는 것도 좋아요. 예. 예. 전자기장은 EMF 저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EMF란 영어 줄임말인데, 예. 그래서 이런 이건 이제 측정기예요. 예. 측정기 그림이고 고압전선. 예. 기본 그냥 한번 재미로 알아보세요. 예. 사이트 출처에서는 AI 타임스 저기에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영향을 준다. 예. 그냥 한번 이렇게 슬쩍 알아두면 괜찮아요. 좋아요. 나중에 혹여라도 보상이나 이런 걸 했을 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구나. 예. 그래서 피해도 있으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은 이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 보상 저기를 물을 수 있으니까 요것도 동물과 지구의 자기장 지구의 자기장 뭔 얘기냐면 이게 네이버에 나와 있어요. 지구 자기장. 예, 여기에 보면은 있는데 이 자기장을 왜 얘기하냐면은 자기장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자기장 저기를 보고서 자기 집을 찾아가요. 우리가 비둘기 같은 경우 예전엔 전소구라고 그래가지고 몇백 킬로 떨어진 데 이렇게 풀어놔도 제 집을 찾아오고 그러잖아. 그죠? 그건 자기장 저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해가지고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이나 이런 저기 같은 경우에는 나르는 새 이런 경우에는 철새나 이런 저기한테는 자기장이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우리 저기로 보면 현 시대로 보면은 내비거든요. 내비게이션. 예, 그래서 찾아오는 저기인데 만약에 전자파가 저기 되면 자기장 저기가 문제가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은 새들이 집을 제대로 못 찾아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벌이면 내비게이션 달고 다니진 않아요. 그러는데 벌들도 잘못하면 집을 못 찾아오는 결과가 오거든요. 자기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집을 찾아오고,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내가 집에서 얼마큼 나왔다 하는 거를, 알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전자파가 그걸 방해하게 되면은, 교란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을 못 찾아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전자파가 안 좋다. 그런 저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비 이야기를 보면은 미국 카나다하고 미국 접경지에 가면은 이런 황제나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때가 되면은 저기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겨울을 어디서 나느냐 하면은 저 멕시코 남미 쪽으로 가요. 남미 쪽에 가서 거기 가서 겨울을 나고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2500마일을
이 저기를 날아가요. 갔다가 와요. 그러는데 얘네들이 굉장한 거죠. 이걸 그 미생물에서 한번 제가 언급한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러는데 얘네들도 역시 자기장이나 이런 걸 그 인식해가지고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내비게이션이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나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기 그 전해질 소금이거든요. 예, 소금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소금 성분, 예, 전해질을 충분히 흡수하고 섭취하고서 출발을 하죠. 왜냐하면 전해질은 이 근육이나 여기에 힘을 해주는 그러거든요. 예, 그게 어떤 저기를 대사물질을 전해주는 그래서 전해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런 게 되고 예, 호주 이 보국나방 같은 경우에도 자기장,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해서 서식지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저기예요. 매개곤충이죠, 그죠? 벌도 역시 자기장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장하고 태양 방향 뭐 이런 거를 인식해 가지고 집을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곤충한테도 자기장이나 전자파가 막대한 영향을 준다 하는 걸 한번 알고 계시다가 이런 저기가 있다, 피해 사례가 있다, 영향을 끼친다 이런 저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전소구죠. 그리고 이게 고래죠, 고래. 예, 고래도 자기장 인식을 해서 예, 헤엄을 치고 가죠, 다니죠. 예, 어떤 거는 북극까지 갔다가도 저기가 되면은 출산을 하려면은 저기 남미 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이렇게 가는데 자기장 저기가 신호를 못 받으면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떤 사례가 있냐면 호주나 이런 데에서는 돌고래나 이게 육지 위로 기어올라서 죽잖아요. 그거는 방향 감각을 잃어서 그렇다 그러잖아. 그죠? 교란이 돼가지고. 예, 마찬가지예요. 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쯤 꼭 읽어 두시고서, 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 곤충의 눈은 태양 저기를 가시광선, 예, 가시광선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곤충의 눈은 보관이에요. 여러 개 이 안구가 돼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한 군데 나중에 촬영을 저기 여러 안구가 동시에 이제 이 물체를 인식을 해서 내려 전달하면은 그걸 합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가 있구나. 그런데 얘네들은, 예, 저기를 가시광선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보는 거죠. 뚜렷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예, 색깔, 이걸 가지고서, 꽃이 어떤 저기가 있구나. 어디에 이 식객에서 꿀샘이 있구나. 꽃 가운데가 어디냐 이런 거. 좋은 예로다가 우리가 달에가 이 나무가 꽃이 피면 그게 그 달의 넝쿨 속에서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럼 벌이 가시광선에 잘 안 보여요, 그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잎이 하얗게 변해요. 꽃이 필 때가 되면은 하얗게 돼가지고 이 매개체들이 여기 꽃이 있다 하는 걸 가시광선으로 보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인해가지고 하면 이제 벌들이 이제 냄새를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가지고 달에 꽃 가루를 많이 따오고 그러는 거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꿀벌의 저기는 보관, 예, 겹눈 이런 거, 예, 그래서 가시광선 파장이에요. 예, 파장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파장이, 예, 여기 자외선, 요건 가시광선, 요건 적외선 해가지고, 가시광선은 색깔이 여러 개로 보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벌들은 이렇게 가시광선, 색깔을 저기를 인식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출처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에 들어가면 가시광선,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인간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색깔 저기를 더 명확하게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좀 틀리다. 그래서 벌들은 가시광선으로 어떤 물체를 인식한다. 예, 그렇게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여왕의 페로몬으로는, 예, 냄새죠. 그죠? 예, 냄새. 특유의 페로몬을 머리에서 그거를 생성해서 자꾸 해죠. 전달하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전달 저기 하면 호이벌들이 호이 일벌들이 그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 호의를 하거든요. 호의를 하면서 그 냄새를 묻혀서 자꾸 전달해가지고, 아, 우린 같은 군집이다 하는 거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예. 프라이머 페로몬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저기 자꾸 그 전달해가지고, 여왕. 이게 여왕 물질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 한 군체라는 거, 군집이라는 걸 인식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둘러봤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농약 피해가 심각하고, 그래서 신경계를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그 꿀벌 춤을 좀 문제가 되게 하고, 그리고 각종 그 신경계가 저기 하면은 가시광선을 보는 적이나 영향이나 그게 많은 저기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전자파 피해도 그렇지만 가시광선 저기도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농약이 한번 피해를 주면은 단 그 신경계만 저기 영향을 준다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그 이후에 어떤 수행해야 할 행동 패턴이 제대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가시광선도 인식을 못하게 되고, 거기에다 전자파 교란까지 오면은 거기에도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